네, 지금부터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섹션입니다. 먼저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 대변인께서 발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 결과의 그 의미 그리고 인사이트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또 두 분의 전문가와 같이 총 네 분이죠.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또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사용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신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용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2019년 5월 출범을 했습니다. 그 후 8월에 의견 수렴 실행 계획을 세우고 11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 해결료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 조사에서는 크게 5가지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월 말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수기 학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1차 종합 토론회를 진행을 하였고 다시 3주간 수기 학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의 2차 종합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그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종합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그리고 분임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그리고 참여단 내부적으로 많은 소통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5가지 의제 중에서 2개를 다루었는데요. 연구 처분 시설과 중간 저장 관련 사항과 사용 해결료 관리 시나리오, 이따가 저희 발표 자료에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나머지 3개 의제를 다루었는데 사용 해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관리시설 지원 원칙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공론조사 외에도 미래세대 워크샵, 그리고 일반 국민 3,000명 설문조사, 또 TV 토론회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 참여단 여러분께서 장기간의 수기 과정과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결과 설명회를 갖게 되어서 아쉽지만 오늘도 전문가 발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아까 소개된 대로 그간의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전문가 주제 발표 패널 토론, 그리고 실시간 그 KTV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용 해결료 정책은 원자력계나 탈핵 단체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실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 모두의 숙제입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수용성이 높은 중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역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같이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환절기에 몸과 마음 건강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댁내 평화 안녕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권고안을 내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용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과 관련된 긴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용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대변인이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이윤석입니다. 전국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시민 참여연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 의제 및 설문 문항,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되도록 그 의견 수렴 결과에 집중을 해서 앞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2016년 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모든 과정이 출발이 됐었습니다. 저희 앞에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이 됐었고요. 이 재검토 준비단에 따라서 우리 그 재검토 위원회가 의견 수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칙, 방법, 의제 등을 정리하였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5월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그 분야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전국 의견 수렴,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가 2019년 8월부터 2000년 8월 약 한 1년여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여쭤볼 전문가, 그 다음에 전국 국민분들한테 여쭤볼 의제를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끼리 의견이 서로 정리가 되는 부분,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그리고 8월까지 약 한 5개월에 걸쳐서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사이에 TV 토론회라든가 미래세대 워크숍, 그 다음에 이 내용과 평행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같이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참여연 공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지역,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기간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시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정제된 의견을 달라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사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체적으로 일단 조사 전국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선정이 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1차 종합토론회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하시고 2차 종합토론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 위원회와 독립적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기존의 공론조사와 저희 이번에 진행했었던 공론조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참 조사가 됐었던 4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했었죠. 그래서 모든 수기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신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각자 이제 편하신 뭐 집이라든가 장소에서 이제 그 전체 그 토의도 참여하시고 하는 과정을 한번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의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종합 토론회를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원래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 국민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그 국민을 대표하는 2만여 명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선택을 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그분들을 또다시 대표하는 약 한 550여 분 정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제외한 채로 성별, 연령, 지역만을 고려를 해서 한국민을 대표하는 540명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451명이 전체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발표를 해드릴 모든 그 결과는 요 451분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요 시민 참여단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선정된 그 분들의 이제 구성인데요. 말씀드린 지역, 연령, 성별을 분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인구의 지역, 연령, 성별 구성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주요한 5가지의 의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처분 및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관련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칙, 세 번째가 정책 결정 체계, 네 번째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마지막으로 관리시설 지역 지원 원칙 및 방식입니다.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450분 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좀 씨름을 해주셔서 나중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금 더 지금 5가지 주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문으로 물어본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연구 처분 및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관련해서는 과연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중간 저장 시설도 과연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분 시설 만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칙에는 이제 소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소위 원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본 원칙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설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시민 참여단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 내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다양한 공부를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정리된 시민 참여단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처분 시설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구 처분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2차, 3차, 4차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저장 시설 필요하겠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저장 시설을 건너뛰고 영구 저장 시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뭐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기는 했었지만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수기 과정을 거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영구 저장 시설 들어가기 전에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리 시설 있기 전에 중간 저장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 일단 중간에 거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중간 저장 시설의 확보, 이 중간 저장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중간 저장 시설은 이제 분산식, 그 다음에 이제 집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중식 아주 쉽게 집중식 하게 되면 이제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을 말하고요. 분산식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이제 이게 넓게 퍼뜨리는 방식인데요. 이 시민참여단 분들은 상대적으로 집중식 그 중간 저장 시설을 좀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호하는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그 횟수를 계속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2차 조사에서는 제법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주로 많은 그분들이 아마도 이제 집중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 시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같은 한 곳에 중간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처리 시설 다 한꺼번에 있는 거를 이제 동일 부지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일 부지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을 여기 보게 되면 앞부분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일 부지가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 분들한테만 여쭤본 겁니다. 동일 부지가 아니다. 내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동일 부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동일 부지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곳에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곳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다른 곳에 주로 확인하되 집중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중간 저장 말씀드렸고요. 영구 처리 시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영구 처리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 그걸 거쳐서 영구 처리 시설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산형, 그 다음에 집중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조합이 한 6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원하시는지 여쭤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는 집중형, 중간 및 영구 처분. 그러니까 한 장소에 중간 저장과 그다음에 영구 처분이 있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칙입니다. 관리 원칙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 안전, 그 다음에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 사실 주요 이슈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재평가해서 내지는 그때그때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사선 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한번 쓸모가 없다고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서 또 가능하다면 또 꺼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어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용후 핵 연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 처리해야 되느냐, 정책 결정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대개 보게 되면은 예, 죄송합니다. 정책 결정 체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이 질문인데요. 일단 진행이 될수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꼭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겠지만 국민들의 의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별도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90% 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독립적인 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일종의 자문위원회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만 하는 기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실제 결정 관리를 다 하는 독립적인 그야말로 권한을 갖는 기관이 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그대로 놔둔 채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국민분들은 뭔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독립적으로 영향을 마친 독립적인 힘을 가진 기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시설 부지를 만약에 선정을 하고 지역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주민들 과반 이상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가 돼서 어떤 지역이 결정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유치 지역의 그 인접 지역,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온라인 이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 토론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50명
그 시민 참여단과 별도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일반 같은 문항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국민 설문조사인데요.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그 영구 처분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 원칙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 안정과 함께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좀 시민 참여단 분들과 의견이 다른데요. 그 국민들의 의견 앞에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반 조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지 선정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일반 조사와 함께 미래 세대 워크숍 했었는데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영구 처분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중간 저장 시설은 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일단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영구 처분 시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고. 안전을 중요시 여기해야 되며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核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 역시 그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 결정이 된다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 대피 훈련이라든가 상담 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원회 대변인이신 이윤석 교수님께서 의견 수렴 과정의 그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미래세대 워크숍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그 진행은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소영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김소영 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30분 정도 그동안 저희 재검토 과정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전문가 분들께서 같이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실시간 댓글 그러니까 의견 올라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추가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모든 분을 한꺼번에 소개하기보다는 그 각 세션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종달 교수님이시고 두 번째 발표는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송종순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달 교수님. 마스크를 벗고 하면 안 됩니까? 쓰고 하라고요. 초반전 대구에서 이런 초반전 같은 여기 분위기가 갑자기 더 심해졌네요. 대구는 요새 좀 느슨한데. 제가 그 전문가 그 회의도 쭉 참석하고 거의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하는 그런 그 공론하는 과정에서도 쭉 참여하면서 설문 결과 나온 거 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한된 시간 하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검토 준비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검토위원회가 있었는 것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5개 방금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송 교수님이나 저나 에너지나 원자력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중립적이고 갈등관리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나 정책하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취지는 어떤 그 치우치지 않는 의사로 중립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 재검토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4달, 3달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모였다가 의견만 이야기하고 그냥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민들 방금 그 의견 조사하는데도 설문항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성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진행이 되니까 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냥 공론화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고 전문가 의견을 정말 심각하게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공정성이 되겠죠. 그런 의심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이게 핵 폐기물은 사용 핵연료는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신뢰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쉽게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는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께 어떻게 믿고 따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내고 네. 그래서 쭉 참여했는데 좀 위협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해와 공부한 것들이 충분히 시민들과 호흡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로 인해서 그런 제약 조건하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그러니까 선택된 시민들이죠, 그죠? 이야기도 못하고 서로 토론도 못하고 온라인을 했는데 거기서 뭐 팀이 있어가 한두 명이 이제 대표자가 질문도 하고 하긴 해서는 거의 일방향적인 그런 우리는 이야기하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이렇게 토론하고 듣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상황이 이러니까 미흡한 상황에서 그 공론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은 참 앞으로를 위해서 일단은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내용은 관리 원칙인데 아까 설문조사할 때는 우리 의견을 나눌 때는 관리 원칙이 제일 먼저였는데 설문조사할 때는 두 번째로 들어가고 중간 연구처분 시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 전문가들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 거하고 설문조사하고 뭐 대략은 서로 부합이 되지만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이 전문가들의 그 논의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문을 만들었느냐 하는 데 대한 조금의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누가 그것을 설문지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한번 리뷰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어제는 이미 우리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오랫동안 만든 어제이기 때문에 그 사용과 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다 이제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기본 틀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중간 저장하고 연구 처분 시설 전문가 차원에서는 이 두 개만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은 이 토론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임시 저장 시설에 관계되는 그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좀 분리하기를 원하고 분리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 1번, 3번, 4번 그러니까 우리 특히 현 세대가 고준히 방패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다 합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설문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합의하고 전문가들이 의논된 사항들은 좀 요약해서라도 이렇게 설문에 넣었었으면 하는. 앞으로는 이제 더 추가하면 되겠죠. 다음에 공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역성과 이제 회수 가능성은 뭐 우리도 모두 동의를 하고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많은 답을 해줬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답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는지 조금 혼선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저장과 연구 처분 시설은 우리 전문가들 얘기와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그 시민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저장하고 연구 처분 시설은 필요하다. 중간 저장도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 연구 처분장을 동일부지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시민들은 보면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의견을 모아서 그때 교육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같이 동의해서 이 동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아니면 나중에 처분장에 들어갈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면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체계도 매우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 자문기구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산자부나 과기부나 뭐 이런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해서 행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관리위원회가 책임을 가지고 그다음에 권한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공정성에 의심을 두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없이 부족했죠. 현실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론화를 위한 하나의 그 절차상으로 전문가들 의견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이 공론화 이제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공론화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건 정책 결정 체계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공론화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형태가 뭐 재검토위원회 이것도 일시적이고 자문 형태거든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 체계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전문가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한두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행정위원회 형태의 정책 결정 체계가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역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정책 결정 체계 주요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6번째 부지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 처분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 부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부지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법제화해갖고 그다음에 이 과학적인 사항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질도 맞아야 되고 조사도 돼야 됩니다. 과학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 수용성하고 같이 동등하게 뭐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좀 미흡하게 단순하게 설문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의견과는 좀 의견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도 중요하고 주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건 과학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부지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 사용후 해결료를 이렇게 영구 폐기하고 중간 저장하는 것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가 하는 것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 원칙. 지원 원칙도 이것도 미리 잘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우리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 그 의견하고 비슷했습니다. 뭐냐면 딱 해당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니라 옆에 주변 지역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같이 인접 지역도 보상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그 개인에게 그냥 돈을 줘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 위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개념들은 상당히 같이 유사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민보상이라 해요. 주민보상을 꼭 현금보상으로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보상은 반드시 현금 아니라도 주민들에게 그래도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지역의 어떤 기반 시설뿐만 아니고 혜택도 된다는 주민보상과 현금보상은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많이 언급되는 선진국 사례가 핀란드, 스웨덴인데 아까 왔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한 위치고 거의 다 또 도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신뢰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만큼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특히 이 그 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갈등이 많고 신뢰도가 많게 낮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뢰도를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 구조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낮은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공감을 하지 못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법적 근거를 마련되기 위해서 법률안도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속한 추진이 돼야 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돼야 됩니다. 뭐 정치가 달라진다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뭐 자기가 어떤 정치의 유리성이나 분리성 이런 것 따라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랫동안 해야 된다. 뭐 중간 저장 시설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뭐 10년 이상 더 걸리고 연구 처분돼야 되고 지금 서둘러도 우리 지금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시설들 우리 거의 그것이 중간 저장이 될 정도 그 정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속한 추진이 과학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 그다음에 그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달 교수님께서는 이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위원회 활동의 어떤 한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공론 조사가 실제 전문가 의견 수렴의 결과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이제 절실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발표입니다. 조선대학교 송종순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원자력학과 송종순입니다. 네, 저는 재검토위원회 준비단 활동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검토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 검토 그룹에 참여해가지고 또 활동을 해왔고, 처음에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과연 처음에 그런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도 했지만은 다행히 이제 우리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재검토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게 공론화위원회냐 재검토위원회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면은 2015년도에 공론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그러면은 더 논의할 부분하고 과거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어갈 부분을 이제 나눠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슈 자체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2015년도에 했던 공론화위원회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안하고 2016년도에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한 것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재검토위원회가 좀 구성이 됐으면 좋았는데 재검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큰 이슈가 전국 오늘 다루고 있는 전국 단위의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단위의 이슈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틀에 놓고 공론화위원회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단위의 이슈라고 하는 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었었고 지역 단위의 그런 이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미 발생해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준비단에서도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월성에서 경주에서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맥스터를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주뿐만이 아니라 울산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재검토 준비단에서 다 이미 가장 큰 이슈로 이미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검토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먼저 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사실 그때 2015년과 16년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현실적인 제기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충분하게 이야기가 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다만 이제 지금 의견 수렴한 거하고 지역이나 전국에서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이제 재검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만들 텐데, 저는 그 권고안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추가가 돼가지고 권고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김정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틀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에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5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매 5년마다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정책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형 후 해결료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데 좀 많이 치중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또 실제로 많은 어떤 뭐 뉴스에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논란이 많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조금 좀 가려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각 나라마다 지금 이러한 사형 해결력 관리 정책이 국가 주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추가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 재검토위원회, 그다음 2015년도에 공론화위원회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행을 한 그런 공론화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총 15개의 처분 대안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년간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심지층 처분을 결정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CORWM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정부 부처 내 전담 그런 기구로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결론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13개 이상의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좀 어떤 절충안을 냈습니다. 어댑티브 페이지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저장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 저장 시설 건설 및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질 조사를 통해서 최종 처분을 거기다 할 건지 다른 부지를 찾을 건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 일반이나 그다음에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들었지만은 위원회에서는 좀 이거를 어떤 최선의 그런 안을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기 관리에 대한 옵션을 뭐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출발점이 좀 달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총 15가지가 뭐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심지층 처분은 딱 하나에 이제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
재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2015년도에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그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번 더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좀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했던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의 그런 그 문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봤을 때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그 평가 항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공정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environmental integrity 뭐 그다음에 경제성 뭐 이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adaptability 즉 그 아무리 좋은 기술도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요한 평가 목록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자체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해외에 있느냐 이런 것들 여부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조적으로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1년에 그 의회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여러 가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에 대한 기술적인 옵션을 스터디하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론화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틀이나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안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국민적인 논의를 추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다만 이제 우리와 다른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요거를 이제 전담했다는 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요번 그 전국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집중식 중간 저장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가 이제 결론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 그 2015년대도 우리가 동일 부지에다가 중간 저장 시설을 영구 처분 시설하고 동일 부지에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거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미리 공론화해서 못 박아가지고 향후에 있을 어떤 정책 운영의 어떤 유연성을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4 요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동일 부지의 중간 저장 시설하고 최종 처분장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저는 그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결정 체계에 대해서 그 별도 위원회를 이제 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용달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만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용 해결료나 이 원자력이 굉장히 그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가 사실 굉장히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제 역량이 있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상당히 어렵게 끌고 왔는데 이거를 과연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행정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력 진흥위원회 수준의 어떤 사용 해결료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 그건 한번 검토해볼 만한데 다만 이걸 이제 그 상설로 할 건지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리 기본 원칙에서 국민 안전하고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 쪽에서는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했는데 그 정작 오늘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나 시민 차원에서 65%에서 60% 정도의 그런 그 이거를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가 저는 그 원자력 학회에서 그 지난 한 4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때도
현재 원자력을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된다는 거가 대략 한 65%에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진짜 정확한 뜻이 아니냐. 그래서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좀 반드시 좀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재검토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로 논의되는 이슈가 아닌 이슈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재검토위원회에서 이제 일부 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논의를 이번에 이걸로 해서 끝낼 거냐. 그래서 앞으로의 이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위원회에서 전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은 저 그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용 해결료 최종 관리 정책에 대한 거가 하나도 진전이 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굉장히 아쉽고, 그 중에서 특히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이 정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검토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송정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토론회에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전에 재검토 준비단에서 이 의제를 만들 때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 처분이랑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다루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역 의견 수렴도 같이 하면서 임시 저장 시설을 같이 다루면서 상당히 이 폭발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제대로 논의를 충분히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고, 특히나 이번 설문 결과에서는 그동안 또 원자력계에서 나름 자체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도 있고, 또 물론 다른 결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패널로 토론을 하실 분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모두 계속 저희 토론회 시민참여단 토론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패널 토론 들어볼 텐데요. 토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분들에게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수 방패학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사능 폐기물학회 회장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 수렴 결과를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과정에서 약 4개월, 5개월간 생업에도 불구하고 주말의 시간을 이용해서 수기 과정에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의 그런 진정성, 그 수고로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저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의견을 좀 크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조사 결과에 이런 점에 의미를 두고 싶은 게 2차, 3차, 4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또 수기 과정이 깊어갈수록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더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 내용조차도 보면 일반 국민, 시민참여단, 전문가의 의견들이 대동소이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은 크게 의견이 벗어날 것 같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기본 계획과 다름이 없다는 걸 아셨을 것이고요. 혹자는 왜 똑같은 걸 왜 결론이 같은 걸 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런 기본 계획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를 마련한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원자력의 안전 운영 그리고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을 똑같이 좀 중요하게 다루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데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 후에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재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이 좀 굉장히 긴데 일단 전국 의제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이 수렴이 됐으니 요거를 먼저 권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고 보고서를 좀 마련하는데 발걸음을 좀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잘못하다가 지역 의제까지 또 끝나고서 이걸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말씀은 그 송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 의제와 전국 의제를 좀 분리하자 하는 그 의견하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중에 기본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재정립을 하게 될 터인데요. 핵심이 지금 관리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일정입니다. 사업 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기존의 기본 계획에 있는 사업 일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재검토해서 일정을 조정할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임시 저장 시설 확충하고 연결돼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약속 이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 해결을 옮겨서 저장하고 처분하겠다는 일정이 제시가 돼야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일정 부분을 우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쪽에서 제안을 하실런지 아니면은 산업부에서 다시 일정을 재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그 뭐 의견 중에 사용해결관리위원회를 이제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했는데 기왕에 할 거라면은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먼저 기구가 발족이 됐으면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해결력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그 관리위원회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제를 좀 분리하자. 여기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확충 방안을 다루는 그 의제는 사실은 이 의제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임시저장시설은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한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큰 범위에서 중장기 관리 방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월성 것도 이제 저번에 조금 우여곡절 끝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 과정에서는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서 힘을 보태 주셔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패널 토론을 해주실 분입니다. 전 경주 YMCA 사무총장을 맡으셨던 이재근 목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그 김종달 교수님이나 우리 송정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한 5년간 사용 후 핵연료에 관련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론화 과정이나 또는 이 재검토위원회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전의 이해 당사자들이라든지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정말 아쉽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19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용 후 행렬로 재검토위원회가 원전 소정 지역, 특히 이 월성 지역의 맥스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용 후 행렬로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나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가 볼 때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맥스터 문제가, 지역의 임시 저장 문제가 사용 후 행렬로와 전반적으로 문제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소통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사용 후 행렬로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종순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던데, 뭐 다 좋습니다. 뭐 의견이 다양하면 좋은데요. 원전 소재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이제 월성 문제만 아니라 고리 또는 한빛, 한울, 이 원전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이 임시저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지역적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분상형으로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분상형 중간 저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최종 처분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각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그 임시 저장 시설이 그게 결국은 중간 저장 시설을 넘어서서 최종 처분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송종순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이게 많은 그 논의도 있었고 한데, 제가 이번에 그 시민 참여단하고 또 이렇게 일반 국민들 또 전문가들, 이 국민들 생각이 좀 다들 여론이라고 하는 건 그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참 깜짝 놀랐는 것이 정부가 탈원전이라든지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 문제는 뭐 반핵이나 찬핵이나 다 중요하게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진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원자력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한 60-70%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용 후 행렬로 문제는요, 결국은 주민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지역의 수용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하게 처분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의 수용성보다도 저는 오히려 전문가적 견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할 때요, 이 찬성률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방패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집안이 연약한 집안이다, 또는 경주가 또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우리가 구할 때는 저는 주민 수용성보다도 오히려 전문가적 견해가 더 중요하다. 지방과 지질과 또 어떤 지진에 대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좀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맥스터, 그러니까 임시 저장 시설에 있는 그 사용용 행렬로 고준위 이 폐기물 문제를 2016년까지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 그래놓고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맥스터 문제도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에 토론을 더 진행을 하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가장 이제 커다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조사 때 78%가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조사에서 88%, 그러니까 거의 10% 포인트 더 높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고, 이게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논의되었던 우주라든지 빙하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 처분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그럼 연구 처분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몇 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 처분 시설과 같은 곳에 같은 곳이라는 게 이제 집중령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2016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어떤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몇 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했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거를 여러 군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사실 말씀은 조금씩 해주시긴 했는데 더 코멘트가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김종달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재검토위원회,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 수렴한 것,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꼭 중간, 그다음에 연구 처분 시설을 동일 부재해 꼭 하자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의견 수렴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곳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여러 곳에 마련하기 어렵고, 현실적, 그다음에 안전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가 중간 처분, 중간 저장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저장한다는 게 거기 또 이제 연구 시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 처분 시설 하고 하는데, 연구 처분장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해갖고 중간 저장 시설로 이렇게 위장을 해갖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주민들을 일종의 주민들이 이거 중간 저장이니까, 예를 들면 중저진 처분장 경주에 들어갈 때 지금 임시 저장 시설 맥스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지금 한 30년, 40년은 가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처리장이 들어와야 옮겨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 저장하고 연구 처분장이 들어갈 때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 문제하고 그거는 찬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별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원전의 지속적인 무슨 지속성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합의를 해서 그걸 빼자 했는데 그걸 왜 설문지에 그걸 굳이 넣어놨는지 그 의도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묻는 거야 자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 저장하고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장을 이것도 반드시 구분이 또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하고 영구 처분장은 지금 의견으로는 이제 같은 지역이면 좋겠다. 물론 안전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그것을 영구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그때 가면 훨씬 더 영구 처분장이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밖에 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지가 이제 확보된 지역이 미국 같은 나라도 아직 없고 일본도 없는데요. 그때 가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또 로드맵을 빨리 지금 산업자원부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용 해결료 그때 우리는 원자력 많이 짓지 말자고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폐기물이 나올 줄 이미 알고 뻔히 보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때 이야기했죠. 화장실 없는 무슨 집을 어떻게 만드는지 화장실 만들지 않고 왜 집을 먼저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신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걸 빨리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지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해서 이걸 좀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또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 처분 시설이랑 중간 저장 시설을 이제 집중형으로 한 곳에 이렇게 만든다라는데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는 부지 선정을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지 선정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 부지 우리가 이제 의견 수렴이 끝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 선정 절차는 어떤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경수 방패 학 회장님께서 잠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지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줄로 알고요. 우리가 이미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중재준위 때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은 사건이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처분에서는 또 부지 선정 과정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미 아시겠지만 법안 3개가 계류 상태에 있다 이제 폐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그런 법률 아니었습니다. 정부안 하나와 의원위법 2개안이 이제 계류가 된 상태였었는데 그 내용의 주된 핵심 내용은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게 국회에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부지 선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그 법률 제정 작업이 후속으로 따라 들어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 당초의 기본계획안은 12년에 걸쳐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똑같이 12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 그럼 계속 사업은 딜레이 됩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그런 건 이제 전문가들의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기본계획 재정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활동 종료한 다음에 아까 저희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야별로 필요한 과업에 대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잖아도 지금 댓글에 그 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도대체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저희 대변인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6년에 기본 계획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기본 계획이 특히 이제 일반 시민, 그다음에 이제 지역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이 사용 핵연료 처리 문제가 관련되는 그 이해 당사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합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일반 시민 내지는 전문가, 그다음에 또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이 사용 핵연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시켜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권고문을 만든다 해서 그 권고문이 곧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솔한 목소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여타 그 행정 결정권자 분들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그 참여하신 분들의 합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토론 내용은 지금 그 발표를 해주신 송정순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 해주신 그 이재근 목사님께 동시에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 영구 처분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이 집중형 선호도가 가장 높은데 현재 저희 이제 다 임시 저장 시설이 이번 맥스터 증설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이슈로 나왔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결과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뭐 그냥 이게 중간 시설로 이어져서 결국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한 지역의 불안감들이 있어서 이거를 따로 떼서 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섞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가장 그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 관리 방안은 사실 지금 보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그 지난번 경주 월성 공론화가 훨씬 더 많지 이 장기적인 이 결과 발표는 오히려 덜하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다른데 제가 한 가지 그 토론 답변해 주시기 전에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할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지적이 난 건데 한수원이라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사업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에 그렇지만 이번 의견 수렴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 결정 체계를 지금 산업부 밑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어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이것조차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일단 이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관리 정책 고민할 때 이 어느 정도 연계를 하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먼저. 예. 예. 그 이재근 목사님께서 저는 그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경주에 이제 중저진이 처분장 만들 때 그
사실 뭐 다른 것도 고려를 했고 지질적인 조건도 고려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찬성률을 가지고 가장 높은 데를 선택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의 이제 공론화 이거를 다루면서 평가 지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적 수용성,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답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사회적 수용성이나 주민 수용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짜 정작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소홀하게 또는 무시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경주의 중조진 처분장을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었고 이번에 사용의 권력 관리 정책에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회적 수용성 부분이 대등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했을 때 저는 거기서의 기술적인 옵션들이 사실 그거를 하기 전에 원자력 학회하고 방사선 폐기물 학회가 해서 디테일 굉장히 상세한 연구를 1년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럼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기술도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는 나라에서의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했었으면은 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간 저장 시설하고 최종 처분장을 동일부지에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이슈처럼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만은 이게 꼭 미리 정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동일부지에 해야만 맞는 거고 별도 부지하면 틀린 거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동일부지도 할 수 있고 별도 부지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거는 2015년도의 결과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스케줄이 나왔는데 그러한 스케줄을 따라가려면은 최종 처분장의 부지 조건하고 부지 선정 조건하고 중간 저장 시설의 부지 선정 조건이 틀리고 당연히 최종 처분장 쪽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게 자칫하면은 최종 처분장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중간 저장 확보하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시민 참여단한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나 그다음에 수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많은 설명도 하고 했겠지만은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꼭 중앙 집중식이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보게 되면은 동해안하고 서해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굳이 꼭 한 군데 해가지고 사용 해결료를 또 반대편으로까지 옮겨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 검토 그룹으로 참여도 했지만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도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관리 기본 계획 만들 때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이슈로 좀 재검토위원회에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재근 목사님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만 해도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29년간 임시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이 임시 저장 시설을 갖다가 중간 저장 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최종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영구 처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교훈을 갖고 있잖아요. 사용국 행렬로 관리 정책이 이 임시 저장 문제를 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용 후 행렬로 관리 정책에서 원전 소재 지역이 갖고 있는 임시 저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재검토위원회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중간 저장 시설이나 최종 처분 시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보자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것이 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재검토위원회라고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임시 저장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또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우리가 만들겠다. 국민적 합의가 빠른 시간에 있어야만이 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있을지 않을까. 아까 우리 김종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유 핵연료 관리 정책은 원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포화된 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도 엄청난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 속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그 로드맵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존에 발생된 이 우리 사용 후 핵연료 문제만 해도 상당히 정말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저는 하루빨리 이 문제들은 국회가 빨리 정부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화해가지고 이 빨리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제반 절차를 갖고 국민적 지혜를 다시 한번 저는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 두 차례 토론에서도 이제 시민사회계하고 그리고 원자력계에서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굉장히 공통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지난번 공론화 이번 재검토 하다 보면 2차 재검토, 3차 재검토, N차 재검토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 금방 이재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로 일종의 못을 박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공론화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한 부처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이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강화되어서 지금 사실 사용 후 핵연료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큰 규모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술 개발 그런 것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 체계를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있는 방패법을 개정을 하든가 뭔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지금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도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2차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늦어질 것이고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하게 되면은 법 개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지금 구조대로 가고 기본 계획을 일단 2차죠. 2차를 수립하고 그 후에 이제 법 개정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중요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행정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많이 이제 일치가 거긴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죠. 지난번 국회에서도 사실 3개 법안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은 지금 실시간 질문에서 올라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신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공론화 과정, 재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법 개정 그리고 행정체계 바꾸는 이런 것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김종달 교수님께서 2가지 중에 뭐 둘 다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예. 예. 저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원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임시 저장과 이 폐기물 사용과 해결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언어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속에 로드맵을 갖고 뭐 법도 만들고 해서 제도도 이제 구조 개혁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전력을 공급하는 거 전력 수급 계획을 법에 의해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 후 해결료 기본 계획은 법이 이것도 그냥 우리 산자부에서 만들면 되기는 되는데 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고, 거기에 너무 세부 사항은 다 하지 않더라도 뭐 정책 결정 체계라든가 아니면 뭐 부지 선정 절차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그런 법이 좀 해서 거기에 따라가 기본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우리 원자력 발전도 발전에 대한 기술과 이런 거는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쪽으로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하고 이쪽으로는 연구도 좀 아직 사실 많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법적 근거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들을, 그러니까 아까 그 정책 결정 체계라든가 부지 선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이나 연구 처분이나 이런 임시 저장과 관계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들을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선 심도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죠? 연구를 해서 한번 빨리 요거를 연결해서 재검토위원회가 아직은 좀 연결을 할 수 있지 싶은데 해서 어떻게 기본 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법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좀 순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계속 그 산업자원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근데 이거 행정위원회라는 게 생긴 데서, 독립위원회가 생긴 데서 이거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 체계,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지금 기존에 해왔던 우리 여러 가지 부서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게 뭐 모든 걸 다 그냥 가져가서 거기서 다 하고 뭐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핵심 사항들, 그 정책 결정하고 부지 선정하고 하는 이런 이슈들을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중요한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부질없고 되풀이된 것이 아니고 다 이리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서 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좀 뭐 단기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또 국민들하고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 토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나머지 세 분도 각자 이렇게 좀 그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갈 게 아니고 짧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토론이랑 발표랑 토론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저는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낼 때 저는 확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논의 구조나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정을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기술 개발은 정책 최종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처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 실험 시설 URL이라고 하는 거를 꼭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2015년에 이미 그 관련돼서 필요성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R&D라고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것이 저희가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예타를 받게 되면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기술 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에서 그런 기술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이 기술 개발 관련되는 거는 연구 개발 관련되는 거는 꼭 확정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사행 후 해결료가 사실상 이게 단독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원자력을 어떻게 향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단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이슈들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타이틀로 쓰고 있는 사용 후 해결력 관리 정책 요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좀 결론을 내주시고 그래서 확정시킬 건 확정시키고 추후에 할 거는 저는 향후 이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5년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5년 후에 또 다른 그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정 체계나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과연 지금처럼 어떤 공론화를 매 5년마다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이게 어떤 갈등 요소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경수 회장님, 마지막 마무리. 예, 위원장님 아까 걱정하신 우리 이번 전국 공론화 의견 수렴 결과 이후에 후속 업무가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거버넌스가 다시 이제 정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가 하나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법률 제정 개정이 필요하겠죠. 가장
드러나는 건 그겁니다. 사용해결료 관리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그걸 중심으로 한 가버넌스 체제를 개편한다 할 때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법에 지금 사용해결료 처리 처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 협의회에서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그 사용해결료 관리위원회 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조금 숏컷으로 가려면은 산업부에서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본 계획을 재정립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 좋겠다. 그걸 기본 계획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기본 계획은 기본 재정립하는 건 산업부에서 조금 거버넌스가 재정립되는까지는 좀 진행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용해결 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은 또 별도로 패러럴하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그럼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사회적 국민 수용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용해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을 지을 때 허가를 받는 걸 이제 원안위에서 행정적 허가라고 보면은 국민의 수용성을 우리가 사회적 허가라고 소셜 라이센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법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박으면 국회에서 박아주면은 그 소셜 라이센스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당부드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는 사용해결 안전관리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안전하게 관리를 못하면 원자력 발전의 안전 운영, 지속 가능성 다 이제 그 헛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자의 노력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뭐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 정치권, 뭐 국회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언론계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어떤 현안 사항과 국민과의 사이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좀 부탁을 저는 학회장으로서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력 뭐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언론계에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저도 가능하면 또 언론계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또 깊은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근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누가 해도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논의도 했고 이번에 또 사용후 행렬로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뭐 전문가나 또 의원님들 고생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도 있었고 많은 논의도 있었고 이번에 그 결과를 보니까요 시민 참여단이라든지 또 이런 또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그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수용성이 높더라고요.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그 탈원전 하시는 쪽이든 차원전을 하시는 쪽이든 저는 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저는 좀 반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변 도시들, 원전 소재 지역 주변에 있는 이 지자체들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국민적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국민들의 수용성,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 신뢰, 기술적 신뢰를 저는 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정부의 신뢰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도 하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용 후 행렬로 관리 정책에 대한 입법화 과정에서 저는 논의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한 5년간 지켜보면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금 여러 논의들을 지역에서 하면요,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으로 뭐가 명시가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안전과 어떠한 보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뭘 믿습니까? 정부는 5년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정책 기조가. 그러나 법률적으로 입법화돼 버리면 그것은 어쨌든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또 만들었고 또 국민들의 합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저는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법제화돼야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버넌스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논의도 좋고 법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순서가 나가는데, 물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 5년간 전문가들 또 여러 국민들 의견들이 많이 수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제화 할 때다. 다시 한번 법제화 해주기를 강조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에 지역 의견 수렴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공론화, 비슷한 공론화를 했는데 조작이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국 공론화를 하면서 나타난 게 지역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맥스터 찬성이 56%였다가 81%로 올라가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여론조사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한 거에도 보면 저희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에 보면 중간 저장 시설 동일 부지 대답이 52%였는데 나중에 가면 83%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보통 10%에서 1%로 떨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공론조사를 하면서 사실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TV 토론회를 갔었는데 거기 아나운서가 저보고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토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 저희도 발표하신 슬라이드에도 보면 막 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는데, 이거를 다 배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제 투입해서 결론을 내주신,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지만 어떤 의견을 정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텐데, 이후에도 사용 해결료 정책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그리고 아까 그 과정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위원회 김소영 위원장님, 대변인 이윤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그리고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YTN 사이언스에서도 11월 7일 토요일이죠.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